긴장이 풀린 이완 상태, 릴렉스한 상태가 되면은 래퍼 형성되는 거죠. 어떤 사람 만났을 때, 편안하네. 전혀 불편함이 없네. 뭐, 긴장도 풀리고, 편안하네. 그러면 래퍼 형성이 되는 거죠. 뭐, 어떻게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끼게 할까? 나를 만났을 때, 너무너무 편안해. 이 느낌을 어떻게 만들어줄까라는 거예요. 바로 신뢰도를 높이는 거거든. 신뢰도. 믿음과 신뢰를 높여주는 거거든요. 믿음, 신뢰도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지. 바로 공통성에서 나와, 공통성. 저 사람은 나랑 너무너무 비슷해. 저 사람 나랑 너무 비슷해. 생각도 비슷하고, 취미도 비슷하고, 가치관도 비슷하고, 어떤 미래 비전도 비슷하고, 그런 것만 비슷한 게 아니라, 말하는 스타일도 비슷하고, 흥미 분야도 비슷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 우리 메르비안의 이제 커뮤니케이션 연구해보고 그러잖아요. 내용은 7% 영향을 주고, 음성 언어가 38%, 신체 언어가 55% 영향을 준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뭐 이게 목소리도 좀 비슷해. 목소리 톤도 좀 비슷하고, 말하는 속도도 좀 비슷하네. 억양도 비슷하고. 뿐만 아니라 신체 언어도 다 비슷해. 보니까, 뭐, 같은 표정에, 같은 눈빛에, 같은 몸 동작에, 내가 웃으니까 같이 웃어주고, 같이 고개 까딱까딱 해주고. 어떻게, 이 몸짓이 어떻게 이렇게 비슷할 수 있지? 이제 무의식이 이렇게 느낀다면, 저 사람은 나랑 비슷한 인간이구나.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죠. 우리는 공통성이 없었네요. 그렇죠. 네. 공통성이 많아질수록, 믿음 신뢰도는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 신뢰도 올라가면 그냥 편안해지는 거죠. 저 사람 나랑 비슷한 인간이니까, 비슷한 사람이니까, 내가 믿고 맡겨도 되겠네. 그냥 편안해져. 릴렉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은 반드시 공통 부모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결혼할 때 왜 커플 티를 입고 커플 반지를 꼈습니까? 왜 신혼여행 갈 때 우리 커플 티 입고 가잖아요. 커플 반지 끼잖아요. 이건 우리는 비슷해 이거잖아요. 몸은 둘이지만 우리는 생각도 비슷하고 성향도 비슷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도 비슷하고 우리는 모든 게 비슷해. 아니 비슷해질 거야. 몸은 둘이지만 똑같은 사람이 될 거야.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신혼여행 갈 때 그 참 이 신부 신랑은 너무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뭐 신혼여행 가서 뭘 먹어도 맛있고 뭐 어디를 가더라도 재밌는 겁니다. 왜? 공통분모가 너무 많잖아요. 신혼여행 가서 싸웠다는 이야기는 그는 결혼을 하면 안 되는 부부지. 왜 신혼여행에서 공통분모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그 인생을 사는데 얼마나 차이가 많겠습니까? 얼마나 싸울 일이 많겠냐 이 말이에요. 싸울 일이 많다는 이야기는 차이점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차이점. 이게 이해되시나요? 어. 그래서 차이점을 많이 만들수록 우리는 갈등 관계를 하고요. 공통분모를 많이 만들수록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이른바 레포 형성으로 한다. 지금의 우리의 공통성은 차우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오지. 그래서 이제 그 아이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는 부부들이 많잖아요. 막 대부분의 부부들이 좀 그럴 것 같아요. 갈등 관계, 막 어떤 차이점이 많아져서 막 부부 싸움을 하면서 막 그래 이혼해 막 이렇게 가다가도 뒤돌아서서 보면은 우리 아들이 있지, 우리 딸이 있지. 우리가 부모로서 애들한테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 사는 부부들이 많죠. 하나의 공통성 때문에. 그 하나의 공통점 때문에. 그래서 다음 그래서 이제 아이를 위해서는 협력을 하잖아요. 왜? 아이가 공통부모니까. 이른바 이제 우리가 서로 관계가 안 좋더라도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 6.25 전쟁을 이제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평소에 나랑 둘이 안 맞아 싸워. 근데 전쟁을 할 때는 같은 팀 되잖아. 같은 방향 바라보고 전투를 하잖아. 이걸 뭐라고 그러죠? 전우라고 그러죠. 전우. 부부도 이제 전우의 관계가 되는 거죠. 똑같은 아들, 딸을 바라보면서 부부 생활하는 요 관계를 이제 전우의 관계. 전우의 관계라고 그래요. 어쨌든 이제 체면을 잘 걸려면은 우리가 이렇게 공통분모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뭐 체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공통분모를 많이 만들수록 편안해지고 체면에 들어간단 말이지. 이제 차이를 많이 만들수록 우리는 불편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체면에서 깨어난다 이 말이지. 갈등 관계로 간다 이거지. 근데 그다음 나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나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하고 어떻게 공통성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했을 때는. 우리는 뒤에서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자, 어떤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진정한 관심과 사랑을 갖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 관찰하면서 아, 이 사람 이런 성향이구나, 이 사람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 취향은 이렇네, 이 사람은 이런 꿈과 비전을 갖고 있네. 이거 이해하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없으니까 이해를 안 하겠지. 그래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한 진실된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되거든. 그럼 관심과 사랑을 가지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되면은 맞춰준단 말이에요. 당신 골프 좋아하지? 그럼 골프 쳐. 난 골프를 싫어하지만 당신 골프를 좋아하잖아. 또는 당신 낚시 좋아하잖아. 난 낚시를 좋아하지는 않아. 그렇지만 당신은 언제든지 낚시하고 싶으면 낚시해. 또는 난 공부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당신 공부하는 거 참 좋아하네. 그럼 공부해. 난 당신 사랑하니까 난 당신 도와줄 수 있어. 이게 맞춰준단 말이야. 이해를 하게 됩니다. 맞춰주면은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래퍼 형성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래퍼 형성이 됐을 때 내가 요구할 수가 있잖아. 내가 당신 낚시하는 거 내가 지지해 주는 것처럼 당신도 내가 원하는 거 좀 지지해 주면 좋겠어. 나 공부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내가 일요일만 공부할 거니까 일요일만 우진이 좀 봐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5시간 동안만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뭐 이끌어. 래퍼 형성이 된 상태에 이끌면은 당연히 그래 뭐 당신 뭐 내가 낚시 가는 것도 도와주는데 내가 우진이 봐주는 거 뭐 힘들겠어. 나도 아빠인데 당신 공부해. 그러면 이제 원하는 결과가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면. 근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낚시를 좋아하는데 난 낚시 싫어해. 낚시 가려고 하면 계속 뭐라고 오늘 또 낚시야?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남편 입장에서 우리 와이프는 낚시 하는 것조차 되게 싫어하네. 뭐 그러면 서로 이제 서운한 마음이 또 생기겠지. 래퍼가 깨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래퍼 깨진 상태에서 공부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인간관계가 이렇게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래퍼 형성이 되면 안 될 일이 없죠. 지금 그리고 이제 아무리 안 맞는 사람끼리 만나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맞춰주면 래퍼 형성은 되죠.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너무 달라서 래퍼 형성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진실된 관심과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식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바람둥이들은 진실된 사랑이 아니잖아. 바람둥이. 그건 의도적으로 이제 시키면 순간적인 동물적인 충동에 의해서 바람을 피는 거잖아요. 남자들 그런 성향들이 있지. 그러니까 남자들은 덜 진화가 되었거든. 여자보다 훨씬 덜 진화가 되어가지고 충동에 의해서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런 척하는 거죠. 그렇죠. 충동적으로 뭐 여자를 꼬시거나 뭐 맞춰주는 척. 그죠. 맞춰주는 그렇죠. 이제 제비족이 사모님 꼬시는 것처럼 뭐 충동적으로 본능적으로 이제 여자는 맞추지. 그러면 그때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다면 여자들은 충동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죠. 여자들은 남자보다 더 많이 진화가 되었기 때문에 원래는 그래서 옛날에 모계 사회였잖아요. 모계 사회. 뭐 어떤 그 어떤 마을을 다스리는 사람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단 말이에요. 모계 사회였어 원래 원시 시대에는. 왜냐하면 여자가 남자보다 더 지혜롭거든요. 여자가 그래서 안에서 모든 걸 지휘하고 뭐 어떤 부락을 다스리면서 남자들 밖에 나가서 육체 노동을 시켰단 말이야. 사냥을 사냥을 시킨다든지 나무를 해오고 시킨다든지 뭐 그러지 않았나요? 근데 그게 이제 산업사회 뭐 농경사회 오면서 이제 힘 있는 남자가 남성 위주로 이제 어떤 남성 위주의 사회를 만들었죠.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뭐 범죄가 일어나고 원래 모계 사회에서는 전쟁도 없고 범죄도 없어요. 근데 이게 남성 중심의 사회가 되면서 전쟁과 범죄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죠. 어쩌면 다시 모계로 돌아가야 될지도 몰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좀 진화가 덜 됐다 이걸 인정하면 뭐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진화가 좀 덜 됐다. 뭐 우스갯소리 좀 이야기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랜스로 이제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문제인데요. 트랜스는 집중 몰입을 하는 거잖아요. 편안한 상태 집중 몰입을 하는 게 트랜스잖아요. 고도로 집중 몰입이 된 상태. 이게 트랜스라면은 이거는 그 래퍼와 관계없이 트랜스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래퍼를 형성해서 집중 몰입을 할 수도 있지만 래퍼 형성과 관계없이 바로 집중 몰입이 될 수도 있어요. 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집중 몰입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바로 내가 관심을 갖고 있거나 내가 흥미를 갖고 있는 어떤 분야에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다면 자, 래퍼 형성되기 래퍼 관계없이 또 체면을 거는 것도 가능해요. 그냥 여기를 바라보세요. 여기를 바라보는 동안에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눈동자가 흐려지면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점점 깊은 트랜스에 들어갑니다. 뭐 이렇게 유도를 했어. 분명히 유도하는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처음 만난 사람인데, 근데 여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다면, 왜 그렇잖아. 이건 뭐 집중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니잖아.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또는 뭐 벽 위에 점을 바라보세요. 벽 위에 저게 정동문 통합 변화 시스템 동자를 바라보세요. 동자를 바라보는 동안에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눈동자가 따가워집니다. 그러면서 더 자주 눈을 깜빡깜빡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주 깜빡깜빡하면서 이제는 눈을 뜨고 있는 상태가 너무나도 힘들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눈을 감아버립니다.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집중하게 만드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바로 체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체면은 이제 전통적인 체면은 주로 그렇게 그렸죠. 뭐 레드선 같은 경우 가죠. 레드선. 자, 레드선 하면 여기 바라보게 만듭니다. 라이터 불을 켜가지고 보기부터. 옛날 이제 그 레드선 김영국 원장이 주로 체면을 그렇게 많이 그렸죠. 그건 지금도 처음이에요. 지금 안 해. 뭐예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대화 속에서 뭐 트랜스에 들어가게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이 사람은 이런 것에 관심이 있구나. 뭐 낚시에 관심이 있구나. 낚시에 관심이면 낚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골프에 관심 있네. 골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연애에 관심 있네. 그럼 연애. 이 사람은 뭐 돈 버는 것에 관심 있네. 돈. 이 사람 강의. 뭐 이 사람 상담. 뭐 유튜브. 그 사람의 관심사가 있잖아요. 그 관심 흥미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이야기에 빠져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밀턴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그 내담자의 관심 분야, 흥미 분야를 자원으로 활용해서 체면 유도를 많이 하고 또 치료도 많이 했죠. 그래서 이 내담자를 볼 때 이 내담자의 흥미 분야가 뭐냐, 관심 분야가 뭐냐를 이제 보면서 거기에 대한 메타포, 이야기를 끌어내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예가 있었어요. 글자를 읽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어린 소년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 글자를 좀 쓰게 해달라고 밀턴 에릭슨한테 이제 상담 의뢰가 들어왔죠. 근데 이제 이 소년을 상담을 해보니 애가 아빠를 따라서 낚시를 많이 다녀. 낚시를 다닌 그 지역을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뭐 부산, 뭐 울산, 포항, 뭐 울진, 뭐 동해, 그러면서 글자는 모르지만 지도를 보고 여기가 울진이에요, 여기가 포항이에요, 여기는 부산이고요, 여기는 거제도고요, 여기는 남해고요, 여기는 뭐 여수고요, 여기는 뭐 목포고, 이런 거 다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애는 낚시와 지도를 보는 데 관심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그 낚시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자, 이거는 어떻게 쓰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글자를 쓰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거는 울진이니까 울진 이렇게 한번 써보자. 이거는 부산이니까 부산을 한번 써보자. 그래서 낚시 지명을 계속 이제 관심을 갖고 쓰게 만드니까 어느 순간에 글자를 다 터득을 해버리더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 케이스는 뭐죠? 자, 그 소년의 관심 흥미 분야를 자원으로 활용해서 집중 몰입하게 만든 거잖아요. 즉, 집중 몰입을 했다는 이야기는 바로 트랜스에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글자를 쓰게 만드는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할 때 그 내담자의 관심 분야, 흥미 분야가 뭔가를 잘 알면 그런 걸 활용해서 바로 그냥 집중하게 만들고, 집중하게 만들려 바로 트랜스에 들어가게 만들고, 바로 그 트랜스 속에서 우리가 또 변화를 이끌어내는 치료 작업, 뭐 상담 작업, 뭐 모든 게 다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지금 이제 공통성을 만드는 것, 상대방의 관심 흥미 분야를 찾아내는 것, 어떤 하나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체면과 아주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거기까지 잠깐 5분만 쉬었다 할게요.